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가정의학 교실의 조비룡입니다. 오늘은 낙상,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낙상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쩔 수 없이 낙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상, 이제 넘어지는 사고인데 어 이제 뭐 포장도 잘 돼 있고 건물의 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낙상이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낙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여기 응급실 방문한 사람들의 이제 내용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2010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죠. 이제 낙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같이 이야기할 넘어질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이 알아보고, 근데 다행히도 위험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예방하거나 조절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어떤 거 있는지 또 어떻게 조절할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낙상이 자꾸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이렇게 낙상 사고에 대한 이제 안내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낙상이 되면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는지, 다치는 거죠, 대부분이. 예. 넘어지니까, 예. 이 자칫 잘못하면 머리 다치겠죠. 예. 그래서 뭐 제일 심하게 되면은 뭐 뇌출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두개골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척추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척추의 압박 골절이나 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것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이제 머리나 다른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손을 먼저 짚게 되니까, 그렇죠. 손목을 이제 골절이 되는, 우리가 콜레 프랙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골절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대가 손상당하는 이제 염좌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오늘 이제 논의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낙상, 그러면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고관절 골절, 엉덩이 관절에 있는, 엉덩이를 담당하고 있는 뼈, 이 부분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다른 부분의 골절들과는 달리 이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큰 후유증, 합병증을 유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상, 뭐 넘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 낙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어찔하다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넘어질 뻔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죠. 그러다가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데, 사실 한 번 넘어지는 그 자체가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다행히도 초창기에 다치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있거든요. 한 90%는 다치지 않고 뭐 작은 손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보통 첫 번째 낙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가 낙상으로 큰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아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뭐 내가 실수했네. 또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사실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내가 왜 넘어졌지? 조금 이따가 우리 같이 알아보겠지만 이런 내용들,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넘어졌는지, 얼마나 오래 넘어졌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귀한다 그러죠.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상은 오늘 이야기할 이제 고령자, 노인에게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지는데 65세 이상으로 보면 3명 중에 1명이 지금도 1년 동안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넘어질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많은 분들이 자꾸 많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요양원 이런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계속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경우 또는 우리가 노쇠했다라고 하는데 혼자 지내기 힘들고 이제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면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1년 이내에 낙상의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넘어진 사람은 1년 이내에 낙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했고 제가 제일 첫 낙상의 한 90%는 큰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 말은 거꾸로 보면 넘어진 경우에 한 5 내지 10%는 크게 다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다친다라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보면 이제 넘어질 위험성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험성이 높겠습니까? 왼쪽 분이 훨씬 더 위험성이 높겠죠. 이게 딱 보면 보이는데 이제 왜 어떤 경우에 위험성이 높은 분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력도 떨어지고 자세도 조금 구부정하고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잘 걷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외래를 왔던 분인데 이제 78세 남자이시고요. 2달 전에 한번 이제 넘어진 과거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그때 크게 안 다치셨어요. 찰과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근데 이제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왠지 또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자꾸 돼서 그 다음부터는 밖에를 안 나가려고 그래.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번 넘어지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뭐 주의하고 걱정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렇죠. 근력 강화나 균형 잡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균형에 대한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더 못 걷거나 근육도 감소하게 되고 또 한번 움직일 때 활동할 때 넘어질 위험성들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허혈성 뇌졸중이 있어서 3년 전에 지금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균형 검사를 하거든요. 균형 검사를 해보니까 한 발 서서 얼마나 오래 있는지, 눈 감고 한 발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3m를 이렇게 걸어가서 이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때 이 걸음걸이 자세나 그다음에 3m를 걸어가서 돌아오는데 소요된 시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많이 늦어요.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협심증 때문에 이제 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심장의 맥박도 빠르다 느리다 이제 부정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 특히 앉았다 일어서거나 자세의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앞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바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연세가 되면 대부분 이제 관절에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를 먹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일반 진통소염제로는 잘 듣지 않았나 봐요. 예, 마약성 진통제 아주 약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균형 감각에 조금 더 손상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도 먹고 있고. 그리고 이 낮에 이제 활동을 적게 하다 보니까 밤에 그렇죠.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드신단 말이에요. 수면제를 먹다가 또 이 나이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수면제를 먹었는데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 이게 이제 또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력,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백내장 수술을 아직 못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불행히도 2년 전에 배우자를 사별하셔서 상당히 우울감이 많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고위험의 이 낙상 위험도를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잘 관리를 할지 조치를 할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런 것들로 오늘 시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저기 질문들을 주셔서 질문 잠깐 답하면서 또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게 낙상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도 대장암 검사를 위해서 세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시고 가는데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콜레스테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릎뼈 골절에 대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이제 무릎뼈 골 수술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골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침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심하지 않으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를 한 번 더 상황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낙상으로 꼬리뼈 통증이 있은 지 열흘째입니다. 스쿼트 동작할 때 통증이 있어서 근력 운동은 쉬고 있는데 줄넘기 같은 운동이나 빨리 걷기는 운동할 때 통증이 없으면 해도 될까요? 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이 꼬리뼈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 영향이 가는 거죠. 가능한 한 아픈 것 중에서도 불쾌하게 아픈 게 있고 좀 시원하게 아픈 것들 있잖아요. 불쾌한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는 가능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넘기나 뭐 빨리 걷기, 줄넘기보다는 빨리 걷기 같은 것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에서 걷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근력 강화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같이 알아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한 분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지게 되면 이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이 많아집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응급실의 결과들을 본 건데, 물론 이제 어릴 때도 많이 넘어지죠. 손상을 당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보통 청소년기부터는 이 낙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체 손상 중에서 낙상을 당하는 요 빨간색이 이제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거든요. 더 많아지게 되죠. 이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면 전체 손상에 낙상으로 일어나서 응급실을 온다라는 것은 이제 크게 사고를 당한다라는 뜻이니까 큰 손상의 절반은 낙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70세 이상 넘어져서 오는 이분들은 응급실에서 그냥 조치만 받고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한다는 말은 심각한 골절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낙상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뭐 미끄럽고, 예, 뭔가 울퉁불퉁하고 위험한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 낙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사는 곳이에요. 예. 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주하는 이런 곳에서 사실은 낙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도로나 이런 우리 걷는 곳, 걷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들. 뭐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장 많이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는 곳에서, 예, 낙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일반 위험한 곳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서 넘어진다라는 거니까 집 안에 뭔가 넘어질 만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 환경이 어떻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정리정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뭐 도로라든지 많이 걸어 다니는 왕래가 많은 이런 곳,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곳에 문제가 없는지, 뭐 어두울 때 가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낙상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눈도 많이 오고, 예, 미끄러운 겨울이 제일 많겠죠. 예. 이거 보시면, 예, 그렇죠. 겨울이 제일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차이가, 예, 생각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다들 조심하니까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봄, 가을 같으면 날도 좋고 뭐 별로 미끄럽지도 않고 비도 많이 안 오고 이러니까 낙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낙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끄러운 것 외에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요인들이 낙상에 관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낙상의 위험 요인들, 이 보시면 빙판길 하나만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위험 요인 보기 전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면, 네, 86세 알츠하이머 치매 중증의 골다공증이 있고 다량의 신경과 약을 복용 중이고 2달 전에 휠체어 이동 중에 문에 다리가 부딪혀서 경비골 골절로 깁스 중이다. 앞으로 뼈가 붙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예, 뼈는 붙긴 붙을 거예요. 뼈는 붙을 건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금 이미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근육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서 움직임이 이제 더 줄어들잖아요. 이분은 뼈가 붙고 안 붙고 보담도 이 근육의 소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깁스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뭐 발가락 움직이고 이제 그 근육 운동을 조금 하도록 수동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할 텐데 이거 잘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뼈는 붙는데, 예, 뼈는 붙는데 뼈가 붙어도 이제 관절을 움직일 근육 기능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휠체어에 계셔야 될 그럴 위험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골절이든지 나이가 들게 되면 빨리 움직이도록 재활치료가 빨리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빨리 젊은 아이들과는 다른 수술 방법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그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이 잘 해주고는 계시겠지만 그쪽에서 해주는 재활치료, 운동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엔젤님, 예, 낙상 시 왜 고관절이 많이 골절이 되나요? 고관절은 몇 세까지 수술이 되나요? 고관절 골절이 수술 안 하면 똑바로 누워서만 있어야 되나요?
기저귀도 못 갈고 체위 변경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고관절이 약한 부위입니다. 예. 그리고 넘어질 때 엉덩이 쪽으로 탁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즘은 요즘 우리 고관절 골절 저희 병원의 선생님들만 봐도 뭐 80세 이상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 나이만으로 고관절 수술을 뭐 언제까지 한다 이런 조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고관절은 수술을 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엔젤님 질문했다시피. 그래서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오래 못 사시는 거거든요. 고관절 골절은 수술을 해도 예, 사망률이 거의 한 20%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 수술 후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안 했을 때는 거의 절반이 사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런 이유가 얼마나 빨리 근육이 소실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냐가 문제고요. 또 고관절이 골절이 됐다는 것은 골절의 사고 자체가 좀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넘어진 게 아니라 큰 사고이거나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된 위험 요인이 많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좀 늦다라는 의미여서 고관절 골절은 거의 암과 같은 또는 암보다 더 예, 치명적일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고관절 골절인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어떻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119를 부르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주위의 그 장기들 손상 없이 빨리 제대로 수술할 수 있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낙상의 위험 요인, 이게 우리 뭐 엔젤님 질문 잘 해주셨는데, 이 낙상이 일어나는 분들의 위험 요인들이 이 환경에 미끄러운 뭐 바닥, 얼음, 빙판길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었고, 이게 나이가 든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기능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 많이 그렇습니다. 질환이 있으면 질병 자체가 좀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질환이 많으면 결국은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약 중에는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거나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어지럽게 만들거나 이런 약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래도 먹어야 되는 약들이 꽤나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고혈압 약제가 혈압약을 먹으면 중풍이나 심장병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고혈압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어서 훨씬 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혈압약 중에도 어지럽지 않은 혈압약을 먹거나 이것만으로 조절될 수 있는 나의 상황이 되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항상 질문을 하고 혈압약 먹고 나서 뭐 어지러움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 여쭤봅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남자들이 잘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많은 이유가 이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들 술 마시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기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까지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잘 넘어지는 거죠. 이런 겨울에 연세 드신 분이 술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아주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 넘어질 위험성이 많은 분이 한 분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도 해야 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없애야 되겠죠. 덜 미끄럽도록. 특히 화장실, 물기가 있거나 이러면 많이 미끄러워지죠. 반짝반짝한 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덜 미끄러운 바닥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요. 실내의 턱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내가 넘어졌다.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턱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치우거나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두운 조명, 특히 이제 그 해가 질 무렵이 되게 되면 이 사물들이 훨씬 더 약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주무시다가 소변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장실의 불을 켜두거나 적어도 부모님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길까지는 조명을 제대로 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화장실로 가다가 또는 화장실에 가자마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진다. 빙판길, 겨울 되니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계단이 있다. 저희들 거기다가 또 어두컴컴해요.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만은, 예,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계단 끝에 뭔가, 예, 반짝이는 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계단 하나하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상의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첫 번째가 약입니다. 내가 한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번 넘어졌다, 또는 넘어질 위험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드시는 약이 뭐가 있는지를 꼭 한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 뭐 항우울제, 혈압약, 그리고 여러 종류, 보통 4가지 종류 이상의 약을 매일 복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 때문에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약이 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도 그렇고 약을 먹고 있는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것들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가 좀 전에 우리 그 제 외래 오신 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번 넘어지면 특히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치게 되면 걱정이 돼서 안 다닐라 그래요. 활동을 확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넘어지는 건 줄어듭니다만은 근력 기능이 훅 떨어지겠죠. 그러면 진짜 못 돌아다녀요. 그러면 결국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낙상의 두려움을 덜 가지도록, 물론 신체 기능은 떨어졌는데 낙상의 두려움만 안 가지면 안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근력 운동이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적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해주면서 이 걷거나 운동들,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잘 안 보이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중요하고, 자, 넘어지더라도 젊은 애들은 골절까지는 이어지지 않잖아요. 좀 전에 질문했던 고관절 골절 이런 것까지는 잘 안 일어난다. 그냥 아이고 넘어졌네 그러고 일어나는데, 연세가 드시면 누구랑 툭 부딪혔는데 아파서 가보니까 고관절 골절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이게 정상이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골다공증 검사도 보험이 되거든요. 꼭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뼈가 약해지게 되면, 요즘은 좋은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관절염이 있으면 움직임이 아무래도 둔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잘 넘어지게 됩니다. 관절염, 아픈 것들, 그 다음에 각 관절의 운동 범위들 잘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과 함께 이제 연세가 드시면 가다가 뭔가 좀 어지럽거나
어디 기대고 싶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좋죠. 그냥 벽만 있으면 툭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에 손 잡을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 특히 계단에 있는 것들, 특히 화장실 안에 손잡이 같은 걸 꼭 잡아서 이렇게 미끄랬을 때라도 그걸 탁 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소변 볼 때도 잡고 소변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신발도 중요합니다. 신발이 너무 크거나 이게 너덜너덜한 신발을 실내화 같은 거 잘못 신게 되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딱 적절한, 적당한 그런 신발들을 사서 꼭 신어서 신발 때문에 이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신발이 바닥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신발의 바닥이. 예, 그런데 신발의 바닥이 또 이게 너무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걷다 보면 요즘 이제 그 좀 뭐 멋진 신발들 중에 이게 걷다 보면 바닥에 걸려가지고 턱이 없는데도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호소를 해요. 그런 경우는 신발 바꾸셔야 돼요. 예. 젊은 사람들도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도 안 되지만 바닥의 마찰력이 너무 심해서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새로 신었는데 이게 가다가 자꾸 걸린다라고 하면 그 교체를 해야지 계속 신고 있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상의 예방 수칙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운동, 근력, 균형 감각, 넘어질 뻔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근육이 필요하겠죠. 그런 운동 평상시에 해야 되고요. 시력은 사실 뭐 우리가 완전히 젊었을 때 시력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요즘 안경도 그렇고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좋은 조절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력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한 가정 환경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약물 이야기했죠. 요게 중요한 낙상 예방 수칙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안전한 가정 환경 알아보기 전에 또 질문 한번 잠깐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75세 남성인데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 되셨고 수술을 하셨는데 일주일 폐렴으로 돌아가셨군요. 예. 그렇죠.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뭐 전신 마취도 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할 때 폐렴이 생겨도 연세가 드시면은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겨울에 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플 때 폐렴이 오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폐렴이 왔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술한 뒤에 회복되는 도중에 수술한 게 얼마나 고관절 골절까지 되셨으니까 몸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인데 아마 폐렴을 이겨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네. 키보드 매니아님, 6개월 전쯤에 빗물에 칸이 높은 계단에서 엉덩이로 넘어졌는데 그때는 움직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혹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고 걷는 데는 문제가 없고 좀 찌릿하고 아팠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 혹처럼 튀어나와 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찌릿하다. 뭐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이 뼈에 손상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혹처럼 튀어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뼈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어디 넘어지면 혹 같은 거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상처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뭐 찜질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럼 뭐 찌릿한 정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찌릿찌릿하거나 또는 이 혹의 크기가 자꾸 커지거나 불편한 정도가 커지면 꼭 다시 그 방문하셨던 정형외과에 가셔서 뭔가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안에 뭐 물주머니가 생겼는데 물이 자꾸 찬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빼내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혹 크기가 줄어들거나 그대로이고 뭐 찌릿찌릿한 정도인데 변화가 없어 또는 서서히 좋아져라고 하면 굳이 병원에 안 가시고 대신 이제 운동 같은 거 열심히 잘 하셔야죠. 내가 평소 좋아하던 운동 또는 해야 되는 운동이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운동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운동을 못할 정도야라고 하면 또 병원에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도 하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치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전한 또 우리 엔젤님 남성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이 있는 경우에 골다공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골다공증이 아니어도 고관절 골절이 올 수 있나요? 네. 이게 골다공증이 아니라도 올 수 있습니다. 심하게 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하라고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면 다치지 않으면 골절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기능의 저하가 그렇죠. 낙상과 그다음에 고관절 골절의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낙상을 방지하고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의 압박 골절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꼭 나오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인지 기능도 중요해요. 좀 전에 우리 뭐 치매 어르신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앞에 뭐 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는 계단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내려가는지 어떻게 올라갈지 짐을 들은데 어떻게 가져갈지를 기획을 할 때는 인지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강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나 이런 인지 기능의 저하도 낙상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낙상의 위험 요인이 되고 시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괄적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한 70세가 넘어가게 되고 낙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포괄적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검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긴 폐렴은 치료하기가 힘든가요? 폐까지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바로 기도로 넘어간 건 우리가 이제 뱉어내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기도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킴 장애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삼킴 장애가 있어서 폐렴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 그 감기나 이런 것들에 인한 폐렴하고는 균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일반 항생제에 잘 안 듣게 되고요. 좀 오래 가고 왜냐면 우리 보통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가래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세척도 되고 없애질 수 있는데 음식물이 들어간 건 이런 것들이 빨리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형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균들에 의한 폐렴들이 많아져서 역시 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분이 그렇죠.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왜 삼킴 장애가 있는지 음식물에 이제 그 지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킴 장애 클리닉에 가서 자꾸 음식물 이렇게 음식 먹을 때마다 격기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뭐 특히 폐렴이 한번 왔다라고 하면 삼킴 장애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음식물의 굵기 종류도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먹을 때 고개를 좀 숙여서 먹는다라든지 이런 이제 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배워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이제 안전한 가정 환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집 안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집에 넘어질 위험성이 많은 분이 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 또는 우리 어머님이 한번 넘어졌어요. 한번 다쳤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집안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욕실이나 계단에서 잘 넘어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손잡이를 이제 달아줘야 돼요. 요게 어르신들이 있으면 요즘 지자체에서 이거 실제로 환경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끄러우면은 많이 생긴다 그랬죠. 미끄럼을 방지하는 매트들 많이 있잖아요. 고무로 된 것들, 이런 것들 어린아이들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 미끄러운 바닥에 꼭 쓰도록 하고 특히 화장실에 필요하고요. 문턱이나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전선 같은 것들 여기에 많이 걸리거든요. 뭐 선풍기나 이런 전선이 필요한 도구들이 이 거실 한복판에 있으면 전선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가로 옮겨주는 게 좋겠고 신발 미끄럽지 않도록 해주고 적절한 크기로 맞춰주고 조명 밤에 특히 화장실 가는 곳에 적절한 조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좀 전에 우리 엔젤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노인성 질환 나오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올리는 운동들 따로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 꼭 같이 해주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관절 골절 사진입니다. 저렇게 여기 이 다리뼈에 여기가 딱 이 골절이 되니까 이제 못 걷는 거죠.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못 걸었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기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침으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수술한 뒤에 한 뭐 하루 이틀 뒤부터 바로 걷도록 해버리는 게 이런 근육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발견이 되면 이런 단순히 칼슘 비타민 D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시작을 해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골절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이중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낙상을 예방하는 운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한 의자 앞에서 하는 이런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세요. 우리가 그렇죠. 이 발꿈치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거 그냥 하면 이 운동하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나 이런 거 딱 잡고 이런 운동 하시고 그리고 그렇죠. 무릎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이런 운동들. 젊은 사람들 하기에는 운동 같지 않지만 잘 못 움직이거나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78세의 이제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 운동만 해도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스쿼트 자세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를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고 물론 근력이 좋은 분들은 의자 안 잡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고관절이 아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이거는 이제 고관절 낙상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또는 뒤로. 요거는 이제 다리를 뒤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고관절에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고 그렇죠. 또 다리를 뒤로 들게 되면은 그렇죠. 무릎을 지탱해주는 근육들 강화 운동. 이게 이러한 운동들을 집에서 자꾸 하도록 이런 거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좀 걷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낙상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보호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관절에 뭔가를 조치를 해놓으면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예, 낙상의 위험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센서를 해주는 이런 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감지 센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차기 싫어하세요, 다들. 예, 사생활 보도 있고 이거는 또 좀 나름 불편들 하신가 봐요. 그래서 차면 도움은 되는데 많이들 싫어하시는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예, 이 다양한 원인들이 차지하니까 우리가 이때는 포괄적인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넘어졌는지, 균형 감각은 어떻는지, 아까 골다공증 평가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지고 나서 넘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너무 또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닌지, 시력이나 청력은 어떻는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지, 환경은 어떻는지, 어지럼증을 많이 유발하는 약들을 쓰는 예, 그런 질환들은 갖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인 검사라 그래요. 예, 이제 낙상 보통 이제 클리닉을 가게 되면 예, 고령자 어르신 클리닉 이런 데 가게 되면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그중에 이제 과거력이라고 하면 한번 넘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왜 넘어졌어요? 미끌해서 넘어졌어.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졌어. 어지러워서 넘어졌어. 이유가 다른 거예요. 조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어떤 증상과 함께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의사들이 이제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한 번만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질 위험도가 확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넘어졌느냐. 뭘 하면서 넘어졌느냐. 넘어지고 나서 얼마 동안 누워 있었느냐. 아니면 금방 일어났느냐. 그때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많이 다칠수록 그 다음에 크게 다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불행히도 예, 100%안 넘어질 수는 없겠죠. 젊은 아이들도 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낙상 시 만약에 넘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미리 조금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지면 넘어졌네.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젊은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넘어졌다. 가만히 두셔야 돼요. 예.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 조용히 안 아픈지 이렇게 물어보고 별로 불편 안 해라고 하면 뭐 움직일 수 있나요? 다리 들어 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픈 부위가 없으면 이제 그때 서서히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아픈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가 나면 지혈해야 되겠죠. 자, 아픈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 목을 대거나 특히 골절이 의심이 되면 움직이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꼭 해줘야 되고요. 지금 의식이 자꾸 우리 어머니가 의식이 떨어져 피가 너무 많이 났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스스로 하시면 안 되고 꼭 그렇죠. 119를 불러서 우리 119의 선생님들이 이런 데는 아주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 저하,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다. 이제 우리가 이런데 골절이 생긴 건 아닐까라고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이 붓고 그 부은 부위가 너무 아파요. 형태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손발을 전혀 못 움직여요. 손끝, 발끝 다친 부위보다 더 먼 곳이 감각이 없어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이런 걸 못 느껴요. 이럴 때는 골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되고 움직이지 말고 119에 연락해서 예, 그대로 예, 어긋나지 않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같이 이야기했던 우리 78세 남자분 예, 보시게 되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예, 낙상 걱정 안 하도록 좀 전에 운동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요걸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예. 균형 기능을 늘리는 예,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심장약 용량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진통제를 이제 빼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안 드시도록 하고, 밤에 덜 깰 수 있도록 소변 마려워서 깨는 횟수를 좀 더 줄이도록 하고, 그렇죠. 백내장 수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보청기 필요하면 보청기 맞추도록 하고, 우울감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오래 간다, 우울증 때문에 불면이 왔다라고 하면 우울증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의 다음에 넘어질 위험도를 우리가 확 줄여주는 거죠. 또는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이제 골다공증 검사해서 이분은 괜찮아서 그냥 지냈는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 골다공증 치료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엔젤님 질문 같이 받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85세 어머님께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흉추 12번이 금이 갔어요. 현재 5개월째인데 뼈는 붙은 것 같은데 허리 쪽이 예전보다 더 아프고 허벅지까지 찌릿찌릿 아프다고 한다. 6개월 동안은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없다. 뭐 스테로이드일 수도 있고요. 뭐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이럴 때는 주사를 맞는 게 맞죠. 아마 뼈가 잘못 붙은 건 아닐 테고, 자, 흉추 12번에 금이 갔으니까 주변 조직에도 근육이나 인대에도 좀 손상이 갔겠죠. 이게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근육이 자꾸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낫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근력 강화로 더 기운도 없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통증이 조절이 되면 재활운동,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운동들이 필요한지 이런 운동들을 꼭 같이 해서 근육이 약화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막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낙상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낙상의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혹시 낙상이 일어나더라도 요즘 얼마 전에도 94세 어르신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치료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낙상이 일어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대처해서 빨리 병원으로 오게 되면 또 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움츠려 들지 마시고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균형 잡는 운동들 많이 하시고 낙상으로 인한 손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